안녕하세요.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저녁 식사들을 하셨습니까? 9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7월 1일 월요일이죠. 새로운 달이 출발이 되었는데, 다들 매매들은 잘들 하셨으리라 봅니다. 오늘 미션으로 나왔던 종목들, 우리 공부할 종목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둘러보지요. 어제는, 이벤트 관련주, 신규 상장주와 그리고 이상 종목들, HLBM, 메지온, 기술주 종목, 기세주 종목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섹터를 놓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신규주는 오늘 모습은 안 좋았죠.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할 것은 신규주 같은 것은 꼭 손실에 연연하지 말고 꼭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신규주 같은 것은 손절 판단 5% 잡고 반드시 도전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면 5%지만 먹으면 그보다 몇 값절에 수익을 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신규주는 매매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스스로가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손절부 5%를 딱 끌어놨으면 딱 거기서 잘라주고 이러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들고 있다든지 팔지를 못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시달리는 거겠죠. 아침에 시가 출발해서 조금 반등을 줬죠. 반등을 주고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이런 점은 좀 아쉬운 게 반등을 주고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는 조금 잘라줘야 되죠. 여기서 적어도. 근데 워낙 이놈들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대응을 잘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만일에 저런 것을 거래를 할 때는 땡해서 매수가 됐다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스탑로스 미리 딱 설정해 놓은 거 5%딱 설정해 놓은 그거부터 딱 발동을 시키세요. 그거부터 딱 발동을 시키고 있어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우측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HLB는 AFW 모습은 안 좋았지만은 항시 신규주는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HLB와 메지오는 오늘 모습이 좋았죠. 메지오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데 시가가 19% 뛰어가지고 상한가를 갔고 HLB는 시가를 마이너스 17%로 출발해서 오늘 플러스 20%대까지 갔죠. 저희들이 이 종목은 오늘 30% 먹고 그 뒤에 다시 더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깨를 피웠는데 시가 마이너스 17% 공략해서 30%대 한번 잘라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수익까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끄러진데 여기서 잘라줬는데 요 위에서 여기 밑에서 한 번은 더 들어가줘야 되는 게라. 이게 좀 오늘 가장 좀 아쉬웠죠. 이 20%짜리를 못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 하나로 거의 55% 정도, 5, 60% 정도를 먹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승부라는 것은 간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하나의 종목을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 저희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거 여기 한 꼬리 요만큼 내려오면 한 3% 빠지면 들어가야지. 2% 빠지면 들어가야지. 5% 빠지면 들어가야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실제로 거기까지 또 오면 또 사람이 못 들어가요. 사람 마음이 참으로 조사모사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짠 뒤에 내일 꼭 이거는 내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고 어떤 종목이 하나 나타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잘라주고 그렇게 해야지. 1% 싸게 들어가야지 2% 싸게 들어가야지 그래 하면 놓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조사모사해서 놓치더라고요. 승부를 걸 것은 눈치껏 갖고 던져야 합니다. 몸을 던져야 승부가 나지.
간 보듯이 하면 승부가 도리어 놓쳐요. 그런 점은 잊지 마십시오. 메지온은 오늘 상가를 갔습니다. 근데 메지온과 HLB를 볼 때는 오늘 당일날 수익은 HLB가 훨씬 수익은 컸죠. 마이너스 17%로 갔으니까, 출발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7.8%가 18%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HLB를 공략한 사람이 수익은 오늘 엄청 더 좋았고, 메지온은 20% 정도, 19.8%가 20% 아닙니까? 20% 출발해서 상가 들어갔으니까 뭐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8% 정도 수익을 안고 있겠네요. 내일 크게 뭐 기업 상승을 띄어서 크게 가면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오늘 상황을 봐서도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보니면. 그래서 꼭 상가를 갔다고 하지만은 오늘 당일 수익으로 볼 때는 HLB가 상당히 수익이 좋았다. 그래서 HLB와 HLB 뭐 생명공학하고 같이 연결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좋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부하고 박스네는 기술주로 좀 받아주는 매매를 하자 했는데 뭐 나름대로 잘 버텨줬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지켜봐야 결론이 나겠지. 오늘 장대 연봉이 떨어진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 모습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현상 같습니다. 오늘 이원 컴퓨텍의 모습이 안 좋았죠.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해왔지만 항시 이것은 달리는 말에 뛰어드는 매매인데 우리는 항시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 다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일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모습을 바꾸는데 가만히 들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한번 봅시다. 오늘 시가가 보합이었네요. 보합. 이온컴퓨텍이. 고가가 플러스 3%. 저가는 이제 한가죠. 자, 그러면 보면 아침에 땡. 보합이니까 뭐 땡 한번 넣어놨다 치자. 여기가 3%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가지를 못하고 내려온다. 여기서는 잘라줘야 되죠. 우리가 수없이 공부한 거 아닙니까? 색깔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진입을 하든 매도를 하든 결정을 지어줘야 되죠. 특히나 이렇게 나름대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 3%까지 올라갔다가 못 가고 뭐 10% 간 것도 아니고 5%간 것도 아니고 겨우 3%까지 가가지고 숨이 허덕거리면서 다시 부합을 깨고 내려온다. 이 틀린 거죠, 그거는. 뭐 한 20%나 10%나 올라갔다 요 몰라도 겨우 3% 가고 깨고 내려온다. 그건 오늘 틀렸단 말이죠. 그럼 깔끔하게 수익을 3% 안 먹었으면 본전은 해줘야 되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여기가 9시 30분입니다. 여기가 9시 30분. 여기서 마무리가 여기서 가려면 가고 말리면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보합을 깨고 내려온 시간이 10시쯤이에요. 이미 틀린 거단 말이지. 이거는 이 시간까지 들고 있었다는 사람들도 틀린 거지. 그래서 아침장에 강하게 못 가면 못 간단 말이죠. 못 가.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은 이분은 거의 뭐 본질로 아마 우리 강좌를 계속 듣고 있었던 분이라면 아마 본질로 정리는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센코는 뭐 별 그런 큰 움직임은 없었고 남성은 오늘 들어가야 될 자리였죠. 들어가지고 뽑아 모아야 될 자리 정확하게. 마이너스 0.2% 플러스 11.6%딱 10%권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자리. LB 세미코는 그래도 오늘 잘 버텼네요 보니까. 앞 여기에 꼬리까지도 안 오고 여기 꼬리까지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매수세가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내려왔네요. 여기까지도 좀 더 봐야 됩니다. LB 세미코는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SKC
시가 플러스 0.2% 출발해서 플러스 3%. 뭐, 오늘 이런 종목은 영 더디군요. 어제 기관들이 좀 손을 대서 한번 적어놔 봤는데 별 의미가 없네요. 시가 0%, 3% 갔다가 내려온다. 3% 정도 올라갔다가 더 이상을 못 가고 내려온다는 것은 그건 틀린 종목이죠. 그래서 기세주 중에서 오늘 남성이 깔끔하게 제일 좀 나은 것 같네요. 그 외에는 다 뭐 지지부진했고 국보하고 박세난 기술주답게 잘 버텨준 것 같고 HLB 매전이 오늘 뭐 대박이었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오늘 종목의 가장 타겟은 두 개의 섹터였으니까 나머지 종목은 그냥 거의 보는 기준에 매매했으니까 여기서 승부가 났어야 되죠. 자, 내일 이제 화요일이죠. 내일 또 공부할 거 한미신 종목들 한번 둘러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7월 2일 화요일 우리 미션 종목들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에 내일 키워드는 관망 마인드를 조금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말은 공격적인 매매를 자제한다. 만일에 공략할 종목이 있다면 한 타임을 살짝 늦추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바둑돌을 하나를 딱 옮겨놓고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인드로 조금 조심스럽게 하자. 그래서 오늘 월초 첫날에 시장 흘러가는 거 보니까 아마 이번 주 내내 우당탕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진입한데 세심함을 세심하게 운용을 합니다. 한 번에 툭툭 넣지 마시고 왜냐면 월초니까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월초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왜냐면 월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의욕이 앞서 있거든요. 의욕이 앞서 있고 승부 근성이 심하고 뭔가 이번 달에 내가 좀 새로운 모습,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야지라는 의욕이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배팅이 나올 때도 많은데 잘못 휩쓸리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냉철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침이 되면 오늘은 나는 마인드를 관망 마인드로 가질 거야. 나는 서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보고 한다. 그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시장을 지배할 만한 이슈가 없지요. 오늘도 어제 제가 남북 경협주를 DMZ, 트럼프 전부 다 제의를 지켜버렸죠. 돈 안 된다는 거죠. 왜 제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근데도 오늘 보면 부산 산업 같은 경우는 19% 정도 시가가 19%예요. 종가가 플러스 10%로 맞췄고 현대건설 우 같은 건 21.9%, 22% 시가가 종가가 플러스 5%. 다 지금 저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기업주 잘못 손댄 사람들은 또 손실이 좀 많았겠죠. 주식시장에는 믿을 놈들이 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시 긴장을 하고 항시 의심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관심을 많이 끌었던 HLB 뭐 생명공학 그리고 뭐 메지온 뭐 이런 종류의 종목들은
이제는 간중에서 다 제외를 합니다. 뭐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실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급등주로 하는 것은 오늘로서 그냥 마무리된 거예요. HLB 같은 경우는 오늘 파동만 해도 하나의 파동만 해도 거의 50에서 60% 줬잖아요. 여기서 줬으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상 종목들은 접근을 하지 않고 버립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또 이상 종목을 봐야 되죠. 오늘 하한가 들어갔던 이원 컴포텍부터 일사 보겠습니다. 오늘 유비코스도 오늘 모습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했죠. 이것도 종가상 보면 이거는 종가가 18% 맞췄네. 이런 거는 파이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거의 이 꼬리 부분에 지금 들어갔을 텐데 한 20% 정도 먹고는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승폭은 좋았죠. 우리가 이 꼬리 부분 딱 여기죠.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정도 중간점에서 요 위에 조금 못 먹었는데 한 20% 먹고 나왔죠. 나한테 지금 얘가 20몇 프로로 떨어졌으면 내일 한번 보겠는데 18% 떨어진 거는 손댈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내일은 이원 컴포텍 우리가 많이 해왔죠. 이 강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은 봐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요령은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놈은 다른 하한가 종목과 달리 하한가에서 풀어졌단 말이에요. 풀어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뭐 어떤 뭐 별다른 일이 없지 않은 양봉으로 출발할 확률은 많은데 그래도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 한가에 들어간 종목인데 양봉으로 조금 비친다고 해서 우다닥 따라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한가에 풀렸긴 풀렸습니다만은 세우카오에 보면 이렇게 물량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강한 모습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가가 풀어졌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죠. 나쁘진 않은데 우리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한가 장기 가지고 넘어와야 그 다음 날에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풀어져 버리면 응집력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시가 양봉으로 띄운다고 해서 덜렁 뭐 양봉 띄우고 날아가 버린다? 뭐 그러면 뭐 보내줍시다. 뭐 추격 매수는 마시고 추격 매수는 말고 보내주자고요. 단 우리가 원하는 시가 출발해서 적어도 한 5% 이상 그 정도 떨어져 주면 그때부터 한 1차 정도 분할로 해야 됩니다. 서둘러서 막 총 잡을 듯이 하지 말고 잘못하면 뒤통수로 맞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이온 컴포텍 일단 한번 보고요. 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주한 AF 이것도 봐줘야 되죠. 예. 어차피 지금 공모가보다 더 싸게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공모가가 22,500에 그랬는데 꼬리를 한번 볼까요? 꼬리가 지금 22%대죠. 여기가 24%대니까 거의 2% 정도 폭이거든요. 시간에서 플러스 0.5% 조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조금 올라가 있다. 경우의 수가 지금 이원 컴포텍과 AFW하고 경우의 수가 약간 비슷합니다.
하한가를 맞았는데 시간에서 풀려서 약간 올라가 있고, 인원도 모습은 되게 안 좋았는데 약간 보라스로 올라가 있고, 예? 약간 경우의 수가 둘 다 비슷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두 종목은 양봉에서 잡기보다는 음봉에서 진입을 하는 것으로 한번 본다. 제 말 뜻 아시겠죠? 단 음봉의 진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봉을 잘 꼬리를 공략해서 진입을 해서 받아서 착하다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날에 따라 좀 사람 이게 틀리단 말입니다. 받아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래 되면 첫 번째 타점에서 안 받아줬다면 두 번째 타점을 시도를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즉 역방향 트레이딩, 하방 트레이딩으로 잘못 걸려버리면 받아서 올라가 줘야 되는 스타일인데 받아서 올지 못하고 깬다. 그럼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형태를 계속 해 나간단 말이죠. 비슷한 형태를. 이런 역방향에 걸리면 손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음봉에 진입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장 중요시 해야 돼요. 단 성공을 하면 수익은 크죠. 그래서 뭐 주식하면서 뭐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위험을 감수 않고 하는 거니까 단 조심스럽게 분할로 세심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가지 패턴이 약간 비슷하니까 내일 흐름을 잘 보시고요. HLB 쪽 애들이나 메지온 쪽은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볼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뭐 살든지 죽든지 뭐 죽을 쓰든지 밥을 쓰든지 하겠죠. 자, 다음은 뉴테크는 봅시다. 상한가를 가지고 오늘 20% 넘게 시가 23%대까지 왔네요. 23%대까지 가지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7%로 마쳤다. 이게 하나가 딱 30%네. 폭이 여기 하루에 30% 연출하고 있죠. 이 말은 이놈은 아주 수급이 활발하다. 수급이 아주 활발하고 갈 때도 수급이 쑥 몰리고 죽을 때도 잘 죽네. 이런 걸 눈으로 보면 이 하나의 캔들을 갖고 이 종목의 성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시간에서 보면 4%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올라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뭐 한 두 가지 방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얘들처럼 뭐 조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별다른 건 없지만 한 4% 정도 올랐다면 관심을 받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시가가 뭐 시간에 4%는 인정을 해주니까 대부분 다 그 뭐 4에서 한 5% 정도 잡힌다고 치면 거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가 4, 5%대라면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눌러주고 찍어주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영원히 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호가창을 읽는 능력이나 뭐 차트를 보는 눈, 수급을 보는 눈이 아주 약한 초보분들은 그냥 분할로 하시면 돼요. 예. 폭이 저게 뭐 10%대나 이런 데로 올라가면 분할 자체가 안 되지만 4, 5%대 출발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보합까지 분할로 잡아줘도 3분할 잡아도 충분하게 평단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 놓고 보합을 깨고 내려면 버리면 되죠. 예. 적어도 한 5% 띄운 애가 보합을 깨고 내려면 일단 도망을 쳐야죠. 왜? 색깔이 바뀌는 지역은 일단은 도망을 쳐라고 했죠. 색깔이 바뀌는 지역은.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색깔이 빨간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바뀔 때는 일단 나와야 되죠. 근데 색깔이 파란 색깔인데 빨간 색깔로 변한다. 그때는 들어가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내일 시가의 흐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시나리오는 전략은 바뀌어져 줄 필요성은 있죠. 예를 들면 시가가 지금 예상치는 4, 5%인데 왜 시간애가 4%대니까 그럼 조금 더 관심이 몰린다 치더라도 4, 5%대를 본다 치자. 거기서 시나리오 출발했는데 시가가 보합이다. 시가가 10%다. 이러면 모든 전략이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가가 높으면 일단은 매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우리 뭐 잘 살아 잘 먹고 시가 아주 낮다. 전혀 의외로 이것도 불안하죠. 어제 저녁에 시간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아침에 땡 하니까 저기 마이너스에서 출발한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가장 뭐가 좋다? 가장 보편성이 있는 수긍이 되는 그런 시가를 형성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말 잘 인지를 하고 내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만 세 종목 정도 보유가 되겠네요. 내일은 승부주는 신한 제5 스펙을 한번 보죠. 지금 스펙주는 뭐 조금 물이 좀 가 있죠. 다 도망을 가 있고 어디인지 없죠. 하지만 또 언제 또 나타날지는 또 모릅니다. 항시 이놈들은. 상가 두 번을 쳐주고 장대 음봉을 내주고 쭉 쉬어가는 형태. 오늘 시간에서는 플러스 0.6% 올라가 있다. 내일은 한 번은 공략해야 될 자리입니다. 시가가 낮게 출발이 되는 종목은 아침에는 파동이 호탁호탁 금방 호탁호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중간에 3% 이렇게 잡아 놓으면 그냥 팔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5% 폭을 잡고 그냥 놔둡니다. 살아나면 스펙주들은 관심을 받으면 요즘에 힘이 좋죠. 하지만 죽으면 그냥 5% 주고 뭐 바이바이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단 시가가 뭐 3%다, 2%다 이렇게 하면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0.6%인데 비싸다. 근데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1차 매수만 딱 넣고 본다. 그래 내가 생각했던 나는 보합 근처로 보고 있으니까 오면 그때 2차를 넣고 이제 보고 있는 거지. 즉 서둘지 말자. 아까 제가 말했죠. 내일의 키워드는 관망 마인드를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매매를 하라고 했죠. 서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종목이 나왔는데 컴퍼니 K 같은 건 좀 제가 아쉬운 게 우리가 그저께인가 컴퍼니 K를 며칠 전에 나갔던 종목 아닙니까? 그렇지. 예. 이 날짜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 날짜에 미션으로 나왔던 종목 아닙니까? 근데 오늘 참 파동이 이러네. 그게 좀 아쉽더라. 딱 하루 상관이 있는데 말이죠. 좀 아쉽더라고 이게. 오늘 그래도 20몇 %까지 올라갔는데. 자, 일단 신한 제5 스펙까지 한번 보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내일 뭐 볼만한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재료주 섹터를 몇 종목 묶어 보겠습니다. 재료주 섹터는 인트로메딕, 엔디포스 그리고 보강사는 봅시다. 재료주 섹터는 딱 보고 있다가 재료가 받아주는 거라며 확연하게 표시가 정확하게 나타나죠. 확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는 수월할 겁니다.
인트로메딕 재료는 뭐 이거죠. 특별한 건 아니고. 팜그리드 실증 모델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개발 행위 허가. 그래서 이 회사는 팜그리드를 했다. 그냥 뭐 허가를 받아, 요즘 허가 받기 힘든데 잘 받아 보네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인트로메딕은 17.5%로 하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시간에서는 지금 5.5% 올라가 있어요. 예. 5.5%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에서 5.5%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재료가 이미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미 반영이 된 종목은 다음날 아침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5% 올랐으면 내일 적어도 5% 이상은 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봉이 두 개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는 좀 드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두 개의 음봉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 투심이 척 좋지는 않습니다. 내일 잘 보시고 재료주를 공략하실 분들은 흐름을 잘 보면서 합니다. 다음은 앤디포스는 뭘 팔았답니다. 팔아가지고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거라고 하니까 369억 원의 규모 토지 건물 양도를 했다. 그래서 미래 투자거든요. 돈이 없고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건물 갖고 있으니 자꾸 빚만 늘어나고 팔아서 월급을 줘야 될까 해가 지금 이런 분위기 같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 회사가 지금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5천원짜리 아닙니까? 5천원짜리 5천원짜리에 370억이면 좀 가리방상한 뭐 금액인데 관심을 받으면 한 1,000억대 이런 정도 나오면 참 좋은데 한 600억 6, 700억 근데 300 몇십억 조금 아리아리합니다. 그래서 아리아리하니까 앤디포스는 보면 다 그대로거든요. 시간에가 3% 올라 있단 말입니다. 아리까리하니까. 강하다고 생각했으면 5, 6% 올랐을 텐데 1,000억 했으면 한 6, 7% 올랐겠죠. 아리까리하니까 딱 3%라. 이것도 역시 인트로메디가 같은 전략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보강산업은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없는데 보강산업을 한 이유는 내일 뭐 좀 관심을 받아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 제2항공이 이제 뭐 거의 그 뭐 다 돼가는 모양이네요. 이제 허가가. 그런데 보강 그룹 쪽의 애들이 이 근처에 땅도 많이 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이 보강. 그 한진 쪽 애들도 그쪽에 땅을 또 사놓고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한진칼 뭐 이런 쪽이 아주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친절한 뉴스 아저씨들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강산업 뭐 한진 쪽보다는 보강산업 쪽을 한번 같이 놓고 한 세 종목 정도만 보십시오. 재료주는 역시 안 튀어주면 재료가 안 받아주면 멍텅구리더라고 했죠. 그래서 확실히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상현상주 이온컴포트에 하한가 들어간 종목 역시 AFW 금일 신규 상장한 이벤트 종목 됐고 기술주라고 할 수 있겠죠. 신한제스 오스펙은 반등주라고 보면 될 것이고 여기는 재료주라고 보면 될 것이고 또 뭐 내일 공부할 만한 건 뭐 여러 가지의 기법이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공부하기는 좋겠네요. 자, 오늘 시간 10시가 다 됐군요.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식 공부는 항시 새로운 형태의 경우의 수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별로 식상하지 않다는 것이 좀 좋은 장점은 있지요. 공부는 부지런히 하시되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해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가.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죠.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4문의 문제였습니다.